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반도체 주식 얘기를 많이 했었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또 마이크론까지 미국의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또 빠져서 저희 지수는 2,500까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혀 이걸 못 따라가는 흐름이 오늘도 계속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박사람 앵커가 얘기도 했지만 어제도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도 엔비디아였고 우리가 아주 디램 업체로서도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날 것 같다, 2분기가. 그렇게 가이던스를 내비치면서 주가가 상당한 아픔을 주고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어저께 또 마이크론이 또 미국 팹 투자를 결정한 게 칩4를 겨냥한 거 아니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중국 쪽에서도 칩4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이렇게 경계에서 조금 물러나긴 했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지금 호황제가 섞여 있고 업황은 이제 내리막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일단 대표님 고견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이게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금 계속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상거래에서 빠지고 있고.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매도. 하이닉스는 약간 샀어요. 네. 샀긴 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엔비디아 영향이냐, 칩4 영향이냐, 뭐 이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인프라주로 삼성전자를 분류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칩4 영향하고 엔비디아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우선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칩4 영향을 좀 깊이 있게 조금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예. 칩4가 지금 정부 입장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네. 칩4에서 경제적인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약간 한 발 빠진 상태예요. 물러선 상태죠.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과연 덕이냐 실이냐를 이제 주판을 때려야 되는 입장이죠. 예. 이 칩4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가장 수혜는 누가 볼 것이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라 보고 있습니다. 칩4의 가장 궁극적인 수혜는 인텔과 마이크론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완전히 발이 묶이는 상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물량이 38%를 거기 소화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D램 캐파의 44%를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칩4가 됐을 때는 잘 아시듯이 반도체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 공장들은 다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이 다 사장되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의 33%, D램의 44%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공정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수급 랠리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리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네. 작용할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지수도 사실 제가 삼성전자 이런 거는 지수 기준으로도 봐야 되는데 2300이나 이럴 때는 삼성전자도 5만 전자일 때고 네. 그리고 업황에 비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네. 업황에 비해서 이 정도 가격은 너무 저평가돼 그렇죠. 있다 하는데 네. 어느새 지수가 거의 7, 8%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2,500이 또 어제는 네, 뚫고 맞습니다. 있어서 네. 이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위로 쳐주면은 소위 말해서 지수가 쭉쭉 뻗어나갈 텐데 그러기에는 아까 이제 경기적인 측면도 많아요. 사실은 네. 우호적이지는 않은 건 사실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가 큰형님으로서의 역할은 당장은 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힘들다. 들어서 원래 반도체주는 쌀 때 사자라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좀 한 달 이상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외국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단순히 칩4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경기적인 측면도 감안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곁들여봤습니다. 그 경기적인 측면을 반영을 하는 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실적 쇼크.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반도체도 투자를 한다면 한 달 정도 뒤로는 미루자. 저희 지난 이 시간에도 대표님 나오셔서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네. 특집으로 하자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질문지 준비한 것 중에 이 중국의 한국시보에 따르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반도체 업황에 제일 우려했던 게 우리가 치포에 가입을 하면 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제일 많은데 손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볼 거다. 네. 그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 한국은 커졌었던 건데 여기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한국이 치포에 참여를 한다면 균형을 좀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치포에 가입을 한다 해도 우려가 옛날만큼 이전보다 큰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가 좀 희석된 건 아닌가에 대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자 준비를 했었던 그렇죠. 것인데요. 원래 치포 동맹을 이제 많은 분석가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기적인 영향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치포 동맹이 뭐냐면 이제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그 중국의 장비나 기술이 갈 수 없도록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시 공장과 시황 공장이 생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시듯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보통 6개월마다 돌거든요. 기술 사이클이. 낸드 플래시라든지 메모리가 사이클이 적게는 6개월, 많으면 1년 정도 사이클이 도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 1년 사이는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우시 생산이나 시야 생산한 낸드 플래시나 디램에 대한 그 생산량이나 생산 기술은 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이클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문제인 거죠. 이걸 미국이 막은 거거든요. 반도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UV는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그러니까 그 기술 사이클이 한번 넘어갈 때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캐논 장비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시장인데 이 기술을 쓸 수 없을 때가 치포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 문제라든지 기술을 못 따라갔을 때에 그게 그 중국 공장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 시장으로 대처하거나 미국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까까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치포 동맹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까지는 이 주가에 어떤 방향을 미칠지기는 저는 어렵다 보고 현재의 주가들은 대부분 아까 엔비디아 문제라든지 마이크론 문제 같은 단기적인 문제로 아마 일관하겠지만 치포가 이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갔었고 그 산자부 장관의 어떤 약간 한 발 물러선 전망을 한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이에 접점의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치포에 대한 리스크가 만약에 작용하더라도 저는 한 3, 4개월 후 정도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 만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달 뒤 정도로 뉴스를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네. 가져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이슈로는 이 반도체 산업의 끝판왕인 빌 게이츠의 방안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이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의 대표 업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볼까 하다가 빌 게이츠가 다음 주에 오죠. 네. 근데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국회의장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연설도 하면 반도체주가 수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반도체주가 것 아니라 그렇죠. 바이오 주식이 바이오 수혜주예요? 주식. 왜 그런가요? 예. 이번 만남이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6월 28일 날 그 누구를 만났냐면 트레버 문델라고 그 밀린 게이츠 재단의 글로벌 헬스 부분 회장입니다. 그 이분을 만나서 이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이분이 글로벌 헬스 부분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전부터 빌 게이츠 메시지를 좀 보면 1년 전부터 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향후 다시 이런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모델로 삼을 국가로 첫 번째 삼았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방역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유일하게 진행된 국가거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짚었던 게 향후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이 바이오 산업,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의 허브는 한국이어야 한다. 이런 거를 빌 게이츠가 몇 번이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6월 28일 날
트레버 문데를 만났을 때 김 회장이 그러면 빌 게이츠 한번 초대를 하겠다. 와주셔라고 한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연장선상에 본다면 빌 게이츠가 당연히 연설할 내용도 코로나 과정에서 이런 다시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한민국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 본다면 어느 산업에 유리하겠느냐? 바이오 산업이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올 때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고 예. 만났었죠. 예. 이번에도 그렇다면 삼성바이오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제턴 회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만난다면 바이오 쪽에 또 새로운 이벤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래요? 예측을 하는 거죠. 반도체요? 오.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 우리나라가 네. 사실은 생산 지금 시가총액 제약 바이오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 종목을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사실 이제 위탁 생산 전문 업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 유치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의 변동성을 이제 많이 해지해질 수 네. 있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팬데믹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당연히 좋고 그리고 예.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가 은근히 올라왔어요. 맞아요. 작년까지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연초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약간 뭐 증시 좀 이제 속어이긴 한데 빈지털이 그렇게 하면서 네.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더라고요. 뭐 9월에는 유럽 아마케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아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치고 못 나간 장이라면 제약 바이오나 이런 성장에 있는 뭐 지금 신재생도 네. 있었지만 예. 이런 거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딱 와주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투자 포인트 중에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최근의 변화를 보면 이 제조업의 그 공장의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면서 글로벌화됐던 저가 코스트 전략으로 계속 저가 공장으로 갔던 것들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의 로케이션이 굉장히 세이프티한 곳에서 있는 공장의 제조업이 축구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공장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죠. 위치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리쇼어링을 통해서 공장을 불러들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머징 국가나 제3세계까지 그렇죠. 갔던 이유는 노동 비용이 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은 노동 비용이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를 위한 안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보를 맞습니다. 위한 경제. 경제. 네.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네. 내 친구 걸 사줄 거야. 네.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그렇죠. 안전한 데서 만들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신 치포 거죠. 동맹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프렌드 자, 쇼어링.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빌 게이츠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한국은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네. 그리고 맡겼더니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하더라. 그러니까 수급 불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학습되면서 WHO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앞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 발생했을 때는 이 백신에 대한 허브를 한국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걸 주장을 했었고요. 빌 게이츠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이 백신 산업, 바이오 산업의 또 한 번의 점핑,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또 궤도가 네네. 될 수 있는 것도 이번 빌 게이츠 방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사실 빌 게이츠가 코로나가 한참 잦아들 때에도 넥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니 지금 잠잠해지는데 왜 자꾸 이거를 얘기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나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까지 와서 저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 보건 시스템 강화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지만 반도체에서 이제 큰 불을 일구고 소위 넥스트 레벨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네. 개인의 관심도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국에 와서 협력을 하겠다는 네네네. 것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면 앞서 삼바와 SK바사를 그렇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저는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난달에 그 빌 게이츠 재단이 26조 2천억 원을 그쵸. 재단에 다시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보통 이런 재단에 들어가는 돈들은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나 혹은 다른 치료제나 여러 가지에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국내에. 그런 작은 스몰캡 종목들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근데 또 이제 다음 질문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이런 게 글로벌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홍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글로벌한 문제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라서 아마 예. 다음 주에 이 빌 게이츠 이제 재단 이사장이겠죠? 예. 예, 오면 그 팬데믹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안 그래도 지난주에 홍수가 났는데 잘 정비가 됐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것 아,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좋습니다. 어제 홍수로 인해서 되게 수많은 짤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냥 해악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예, 저거 언제 다 복구할 거야. 저도요. 그래서 보험 얘기도 나오고 예. 뭐 폐기물 얘기 저거 다 하려면 건설 얘기 이게 네. 투자 아이디어로 좀 많은 어떻게 보면 샘솟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예. 그런 찐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폐기물 시장은 사실은 홍수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폐기물 시장은 지금 2025년까지 국내 시장만 23조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크네요. 예, 그리고 폐기물 업체들이 혹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요, 네.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50%요? 네. 아, 이게 얼마 그거구나. 합니다. 하나 공장 만들어지면 네. 계속 거기서 돌릴 수 네. 있으니까 이익이 그리고 많이 폐기물의 나는군요. 톤당 폐기 단가가 아.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그 30% 이상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30% 이상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코스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양은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그 폐기물 시장은 사실은 이번 홍수 수혜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한 섹터로 봐도 굉장히 예. 재밌는 시장일 것이고요. 예. 그렇죠. 리사이클링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이미 뭐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음. 뭐 동서 IS라든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M&A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폐기물 시장 그러면 뭐 고물업체 뭐 이 정도로 봤거든요. 예, 고물업체. 매출 뭐 한 그래도 그쪽에도 매출이 한 1,000억 대 이상 기업들이 상장도 최근에 막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트레이드 많이 되고 있어서. 맞아. 인선 ENT가 제가 알기로는 또 인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IS 예. 동서로 인수. IS 동서가 지금 그랬을 대주주예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시장들이 있어서 폐기물 시장은 이번 홍수 수혜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폐기물 시장을 별도로 봐서 하나의 섹터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번 기회에 더 아이디어로서 네. 정립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코엔텍과 인선 ENT인데, 예. 코엔텍은 그 폐기물 소각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폐기물 소각 부분과 매립 부분 나누는데, 이 전체 매출의 80%가 소각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 업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215억인데 영업이익이 125억입니다. 와. 60% 가깝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5. 네. 예.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고정비가 워낙 낮게 설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낮으니까 예.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되죠. 야. 그 인선 ENT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건설 폐기물 그렇죠. 메인 업체예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동사 IS가 인수를 했는데, 여기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예. 263억 매출 중에서 영업이익이 한 70억. 괜찮죠. 그러니까 작은 업체지만 굉장히 알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시장은 그 삼성 KPMG 보고서를 보면 한 25조까지 커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번 수혜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좀 별도 섹터로 보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혜주 중에서는 뭐 예. 굉장히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수혜주는 저는 건설 쪽으로 봅니다. 건설이요? 네, 왜냐하면 건설 인프라 쪽을 봐야 될 거예요. 아. 그 지금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이런 물난리, 특히 강남 보시고 수초를 보시면 네. 완전 물난리지 않습니까? 아,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이전에 이 배수관 설계 자체가 시간당 뭐 50mm, 60mm 정도로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 이번에 시간당 100mm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전혀 근데 감당이 안 이것이 되는군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되느냐? 배수관의 파이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바꿔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배수관의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걸 바꿔야 된다면 그거를 하는 업체를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공사 될 거고, 다 드러내야 되니까. 대광급공사가 될 것이고, 드러내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자산값이 다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예, 아, 당연히 그렇죠. 인프라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 다 교체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혜지로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건설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네, 그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문란위가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네. 하수도 이런 관련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예. 어느새 좀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서울시장도 바뀌고 그렇죠. 뭐 여러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정책적인 그런 것도 정치적인 보통 이슈가 우리가 좀 하수구 그러면 평년기온이라는 말을 방송에 쓰지 않습니까? 그 평년기온의 기준이 언제냐면 그 직전 2, 30년이에요. 아, 바뀌어야 되는군요. 분명히. 보통 이제 방송에서 날씨 예보할 때 좋습니다. 평년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보존는데 이미 예. 이 지금의 수혜는 평년의 수혜를 다 넘어선 거기 때문에 네. 인프라주가 아마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넥스트 레벨을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 회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도 대표님과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어서 늘 시간이 짧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네,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